안녕하세요, 장희택입니다. 벤츠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. 최고의 전기차로 소문난 EQS. 이거 진짜 최고인지 이걸 보려고 새벽 1시까지 제가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막 했는데 딱 20분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딱 끝났는데 뭐 별 내용이 없어.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EQS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. 우리가 S클래스 그러면은 최고의 자동차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. EQS예요. 그럼 최고의 전기차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다들 봤어. 저도 그렇고. 요거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 몇 가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. 벤츠 EQS 어떤 차냐? 와, 놀라운 차냐 이거? 별거 아니네. 미디어 오토. 새벽 1시에 이거 한 온라인으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별 내용은 없었어요. 그냥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전 세계 기자들이 다 보고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못하고 원래 찍어놓은 거 가지고서는 뭐 전 세계를 돌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별 내용이 없었어요. 신차 발표는 사실 이렇게 기자들 불러놓고 현장에서 딱 해야 이게 좀 생동감이 있어요. 사실 딱 불러놓고 해도 발표할 때는 별 내용 없어. 그냥 한 10여 분 정도 해가지고 발표할 때는 그냥 딱 틀에 짜여진 것만 발표를 해요. 근데 그 이후에 딱 발표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기자들이 다가가가지고서는 막 추가 질문하고 막 그러는 거. 부회장님 마음에 드세요? 그럴 때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리고 뭐 식사 자리 같은 데서 또 뭐 물어보면서 연구 개발 하신 분들이랑 또 얘기하고 또 뭐 같이 시승을 하면서 또 뭐 이런저런 질문 같은 거 하고 뭐 요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다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내용, 뭐 질문을 온라인으로 하면은 답을 해준다는데 아직 답이 안 왔어요. 하여튼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로만 딱 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몇 가지 내용 안 됩니다. 자,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, 공기역학의 대마왕이다. 와, 0.20입니다. 공기저항계수가 0.20.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은 양산차 중에 최고예요. 지금까지 양산차 중에 최고는 포르쉐 타이칸 0.22, 그리고 BMW 신형 5 시리즈 요즘에 팔고 있는 거 있잖아요. 공기저항계수 이게 별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0.22예요. 그 타이칸이랑 5 시리즈랑 동급. 이거 약간 뭐 이상한 것 같은데. 하여튼 동급이래요. 0.21이래요. 그리고 테슬라 모델 3 0.23. 그리고 아이오닉 제가 타고 다녔던 거 이렇게 뒤로 막 밀리고 막 그랬던 아이오닉 이거 0.24. 요 정도인데 0.20이에요. 와, 이거는 되게 큰 차거든요. S클래스만큼 큰 차인데 0.20으로 와, 이거 대단한 거예요.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그란 공 있잖아요. 요게 0.47이에요. 그렇게 좋지 않아요. 육면체, 딱 육면체 밀고 막 가면은 공기저항계수가 1.06. 육면체를 이렇게 45도 딱 돌려서 마름모처럼 해가지고 가면은 0.8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물방울은 0.04. 물방울이 공기저항이 가장 적은 수준이죠. 그 물방울처럼 생긴 차들이 있긴 있었어요. 뭐 폭스바겐 XL1 요거 우리나라에도 와서 뭐 시험 주행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게 0.189였습니다. 그러니까 요렇게 물방울처럼 생긴 아주 조그만 차가 0.189인데 이 S클래스 크기의 이런 멋대대한 차가 0.20을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. 공기역학은 인정! EQS의 크기를 보니까 길이가 5216, 폭이 1926, 높이가 1512, 휠베이스가 3210.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르시잖아요. 예, 요거 새로운 S클래스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S클래스랑 뭐 길이 뭐 비슷해요. 그리고 휠베이스도 비슷한데 길이는 새로운 S클래스의 숏 휠베이스 모델이랑 비슷하고 휠베이스는 롱 휠베이스 버전이랑 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긴 숏 휠베이스 크기 정도로 보시면 되죠. 아무래도 바퀴와 바퀴 사이에 전기 배터리를 큰 걸 넣으려다 보니까 바퀴와 바퀴 사이를 최대한 늘려서 휠베이스를 최대한 늘려서 설계에 들어갔고, 크기는 그냥 숏휠베이스 수준으로 5.2m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. 폭은 S클래스보다 한 3cm 정도 좀 좁고요. 높이가 S클래스보다 1cm가 높아요. 아무래도 바닥에 배터리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높이를 많이 낮출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. S클래스보다도 1cm가 높이가 높다. 하여튼 이렇게 S클래스만큼 큰 덩치인데 공기저항계수를 0.20으로 맞추는 이 디자인, 요걸 하기 위해서 캐포드 디자인을 한 거죠. 보통 이 캐포드 디자인은 전륜구동 차들이 쓰던 건데 이거는 후륜구동 기반이거든요. 하여튼 전기모터가 뒤에서 굴러가는 게 기본이고 사륜구동 모델이 있고 뭐 이런 건데, 벤츠로서는 요 S클래스 크기의 차는 주로 이제 롱 후드 길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개발을 했었는데, 요거를 캐포드 스타일로, 그러니까 앞유리창이 앞으로 쫙 나간 거죠.
이렇게 디자인을 하니까 앞유리창을 많이 눕힐 수가 있었고, 그래서 공기저항 계수를 0.20으로 맞출 수 있었던 거죠.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앞에 본닛을 보세요. 본닛에 파팅 라인 같은 거 없습니다. 다 파팅 라인이 옆쪽으로 파팅 라인을 줄여서 공기저항을 극단적으로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. 그리고 앞유리창을 앞으로 쭉 앞으로 빼다 보니까 앞문짝 앞에 유리창도 아닌 삼각형 조각이 하나 생기고, 또 앞유리창 앞에 또 이런 쪽창이 하나 생기고, 그 뒤에 또 유리창이 생기고, 또 뒷유리창 있고, 뒷유리창 뒤에 또 쪽창 생기고, 그 뒤에 또 팬더 글라스 생기고, 유리창 같이 보이는 게 6조각이나 이렇게 붙어 있어서 조금 실제로 보면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뚝뚝 잘린 게 많아가지고 조금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. 하여튼 이 도어의 구조는 프레임리스 도어로 상당히 날렵하고 매끈하게 디자인을 했는데, 이게 뭐 프레임리스 도어를 하려다 보니까 유리창 개수를 좀 많이 나눠서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뭐 공기저항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플러시 타입 이렇게 딱 들어갔다가 딱 나왔다가 하는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 들어가 있고, 운전석 앞쪽에도 뭐가 이렇게 열리는 게 있는데 그거 보니까 그게 후드를 여는 거래요. 그걸 열면 후드를 여는데, 이번에 그 신차 리뷰 같은 걸 몇 군데 매체에서 했었는데 그 후드는 아무도 안 열더라고요. 아마 벤츠 쪽에서 후드는 열지 마라 뭐 이렇게 통제한 것 같아요. 뭐 안에 프렁크가 있는지, 뭐 안에 뭐 엔진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후드를 연 매체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충전구가 그냥 주유구 위치에, 주유구 같은 게 열리면은 안에 충전구가 있는 게, 요게 조금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충전구도 예쁘게 요즘 차들은 많이 하는데 이게 그냥 주유구 스타일이라서 좀 약간 올드한 느낌도 들고, 차체 크기는 S클래스급 크기인데 실내는 또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아요. 딱 보면 한 그냥 E클래스 정도의 넓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, 이게 시트가 좀 두툼하고 큼직하다 보니까 실내가 좀 상대적으로 좁아 보인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. 근데 시트는 아주 풍성하게 좀 큼직하게 생겼고, 대시보드가 이게 장난 아니죠. 전체가 화면같이, 이걸 뭐 하이퍼 스크린?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거 LG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. 운전석에 12.3인치, 그 다음에 가운데 17.7인치, 그리고 동반석에도 12.3인치, 다 OLED, UDLED로 다 한 게 검은색 고릴라 글라스에 감싸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딱 시동 꺼놓으면은 이게 전체가 화면 같고, 화면이 일부가 들어와 있어도 막 전체가 다 화면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하여튼 이 전체 이 고릴라 글라스의 크기가 이게 56인치 크기래요. 이게 압도적이죠. 이 화면을 구동하기 위한 요 안에 컴퓨터가, 엄청난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데 CPU가 8개가 들어가 있는 거의 슈퍼컴퓨터급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램이 24기가 램. 하여튼 제가 이런 것까지 이제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되게 좋은 거 들어갔대요, 이런 게. 띠리릭 띠리릭. 실내 공간이 좀 바닥이 전기차에서 평평할 줄 알았는데 뒷좌석 가운데 부분 약간 튀어나와 있거든요. 여기에 고압 케이블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게 설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현대기아 차는 이런 거 딱, 테슬라도 그렇고 딱 안 보이게 딱 이렇게 평평하게 설계를 하는데, 벤츠는 또 이런 데가 조금 튀어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. 파워트레인은 두 가지예요. 후륜구동 모델이 있고 사륜구동 모델이 있습니다. 후륜구동 모델은 333마력, 뒷바퀴 가운데에 있는 모터가 333마력을 낸다는 거고요. 사륜구동 모델은 앞에도 모터가 하나 더 들어가죠. 이거는 524마력. 그래서 후륜구동, 그러니까 모터가 하나짜리는 EQS 450 이렇게 부르고요. 모터가 두 개짜리, 사륜구동짜리는 EQS 580 이렇게 부릅니다. 참고로 S클래스 기준으로 좀 설명드리면, 길에 이렇게 다니는 S클래스 S560이 470마력이에요. 제로백이 4.6초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. 그리고 S450 요게 367마력이에요. 요게 제로백이 5.4초 요 정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요 S클래스의 560, 460, 뭐 450 요런 숫자랑 맞춰서 아마 EQS 뒤에 붙는 숫자를 정해서 450, 580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. EQS 580 요 고성능 사륜구동 들어간 EQS 580만 제로백 요 수치가 나왔는데 4.3초 걸린다고 합니다. 그리고 최고 속도는 130마일로 제한이 된다고 했는데, 황산해 보니까 최고 속도 208km 이렇게 제한이 되는데, 아마 이게 뭐 변속기가 1단이 있는지 뭐 2단으로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거는 오늘 발표를 안 했는데, 아마 전기차는 최고 속도를 내는데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거든요. 그리고 속도 너무 많이 높여버리면 또 전기 모터도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제한을 걸어두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. 시속 208km 제한이면은 독일 아우토반 막 달릴 때 막 뒤에서 비키라 그러는 차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. 저도 아우토반 막 달릴 때 200km 넘게 달려도요, 뒤에서 막 현대가 막 하이빈 키고 올 때도 있어요. 전기 모터 소리 요 이렇게
인공소리, 요거 우주선 소리 같은 것도 3가지를 넣어놨는데 이 소리를 조금씩 들려주는데 뭐 타이칸에서 들었었던 소리랑 뭐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. 실제로 들어봐야 알 것 같은데 하여튼 인공적인 전기차 소리 3가지를 넣어놨다고 합니다. 배터리가 107.8kWh 용량이 들어갑니다. 상당히 큰 게 들어가죠. 뭐 코나 전기차 이런 데 64kWh 배터리 들어가는 거 생각을 하시면은 상당히 큰 겁니다. 테슬라 모델 S에도 P100D 모델에 이제 100kWh급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더 큰 107.8kWh 배터리, 상당히 큰 배터리가 바닥에 쫙 깔려 있는데 이게 중국 CATL에서 그 각형 배터리를 공급받아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배터리라고 하고요. 107.8kWh 배터리로 770km, 그러니까 가득 충전하고 가면은 770km 갈 수 있다고 이 WLTP 기준, 그러니까 유럽 기준으로 이렇게 일단 발표를 하더라고요. 근데 요거는 이제 후륜 구동 모델이 770km 간다는 거고요. 똑같은 배터리로 사륜 구동 모델은 720km 가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사륜 구동이나 후륜 구동이나 주행 가는 거리 요거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. 이 배터리가 크니까 충전 속도도 좀 빨라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충전 속도는 200kWh급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어느 정도 빠른 거냐면은 테슬라의 슈퍼차저 요게 250kWh급입니다. 모델 3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테슬라 전용 충전하면은 200kWh급은 충분히 나온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모델 3 갖고 계신 슈퍼차저 정도의 속도로 EQS가 최대 충전 속도가 200kWh급이면 조금 더 빨라야 될 것 같은데, 왜냐면요 아이오닉 5 EV6 요거 EGMP 플랫폼 들어간 현대기아차 요 차가 350kWh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조금, 참고로 우리 고속도로에 있는 급속 충전기 있잖아요. 이게 50kWh급, 100kWh급 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제로 딱 물리면 한 70kWh급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완속 충전은 3에서 7kW예요.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그냥 밤새 꽂아놓는 용도지, 잠깐 꽂아놓는 용도는 아니거든요. 앞에 레이더 센서 뭐 이런 것들이 2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뭐 해서 뭔가 되게 좀 첨단 장치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, 뭐 기대한 것처럼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을 구현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, 이게 레벨 3 수준 한다 그러는 게 이게 법적인 책임을 자동차 회사가 져야 되는 것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다 좀 보수적으로 잡아요. 왜냐면은 레벨 3 기술은 다 있지만 괜히 했다가 자기가 책임질 일이 많이 생기면은 진짜 뭐 사람 죽으면은 보상금 같은 거 이걸 할 수가 없을 수준까지 나올 수도 있잖아요. 레벨 3 한다 그래 놓고 보수적으로 잡거든요. 벤츠도 보수적으로 잡았어. 시속 60km까지만 레벨 3 자율주행이 된다. 이거 60km까지밖에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운전자가 뭐 하거나 아니면은 2단계 정도로 떨어지면서 그냥 보조주행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뭐 차가 알아서 혼자 주차를 하는, 그러니까 차가 혼자서 왔다 갔다 거리는 레벨 4 수준의 주차 기능, 그러니까 발레 파킹 기능 이런 것도 있다고는 하는데, 이게 이제 각 나라별로 이게 뭐 법적 규제도 다르고 뭐 각 지역별로 법적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뭐 벤츠에서는 이게 뭐 센서가 350개나 있고 뭐 카메라가 또 뭐 여러 개 달려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첨단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, 딱 발표한 내용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발표를 했어요. 자, 그리고 OTA로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거, 이 디스플레이 있는 거는 뭐 100% 다 OTA로 업데이트가 되고, 배터리를 매니지먼트하는 소프트웨어도 OTA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. 새벽에 발표한 차 벤츠 EQS, 요 내용은 한 요 정도까지가 발표가 됐고요. 또 추가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. 벤츠 EQS는 올해 안에 우리나라에도 판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. 이미 벤츠 코리아 주차장에 시험차, 이렇게 위장막 이렇게 막 한 차도 한 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몇몇 유튜버들이 그것도 우파 뭐 이런 뻥태기 이런 애들 가가지고 막 찍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전기차 인프라가 그래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전기차 출시되면 우리나라도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아마 EQS도 아마 우리나라에 올해 하반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EQS에 대한 내용도 계속 전해드리겠는데, 오늘은 이거 내용이 이제 막 출시된 차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많지는 않네요. 궁금증이 더 많이 생기는 신차 발표예요. 트렁크나 프렁크 이런 것도 좀 열어서 좀 보여주고 좀 그러지, 뭐 안에 뭐 들어있는지, 뭐 프렁크가 어느 정도 크긴지, 트렁크 어느 정도 크긴지 이런 것도 궁금할 텐데 많은 의문을 남기는 그런 신차 발표였습니다. 오늘 보내드릴 내용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 미디어 오토